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쓰러집니다. 모두들 망설이는 그때 한 학생이 달려가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살린 그녀는 119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시험 보러 가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를 학교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꼬인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살 유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도시락 공장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 윤별이를 깨워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유나에게는 대학 진학 같은 꿈은 사치였습니다. 당뇨로 투병 중인 엄마와 13살 동생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아빠는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겨두고 사라진 지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유나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걷던 노인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유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고 호흡이 고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얼마 전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노인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응급처치하며 말했어요. 학생이 응급처치를 잘해줘서 생명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나에게는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1교시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 있었거든요. 유나는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국어시험은 이미 절반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8점, 낙제 점수였죠.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런 점수를 받으면 내신 등급이 떨어져. 대체 뭘 하다가 지각을 한 거야? 그게 길에서 쓰러진 분을 도와드리다가. 변명은 그만해. 성적이 떨어지면 그건 내 책임이야. 그날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의 30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 국어 성적이 발표되자 유나는 또 다른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같은 반 장채원이 유나를 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유나, 너 어제 영웅 놀이하다가 시험 망쳤다며? 거지 주제에 착한 일 하려다가 대학까지 망했네. 진짜 웃겨 죽겠다. 장채원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유명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최신형 스마트폰,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다녔죠. 반 아이들 대부분이 장채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나 너 점심도 도시락 싸와서 혼자 먹지? 급식비도 없어서 완전 복지충이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급식비를 낼 여유가 없어서 매일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했거든요. 너희 집 전기료도 밀려서 끊어진다며 우리 엄마가 복지관에서 들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연민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당뇨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거기서도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접수 창구의 간호사 문혜경이 유나 모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시면 순서 기다리셔야죠. 일반 환자들 먼저 보고 시간 남으면 받으려요. 간호사님, 저희도 예약하고 온 건데. 예약이요? 의료급여 환자가 예약이요? 참, 요즘 사람들 정말 뻔뻔해졌네. 문혜경 간호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고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괜찮다,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기춘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사채업자였죠. 유나야, 오랜만이네. 아버지 빚 갚을 생각은 하고 있니? 아저씨, 저희 아버지는 연락도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내가 알바냐? 빚은 가족이 갚는 거잖아. 너 이제 고3이지. 졸업하면 일해서 갚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갚든가. 박기춘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몸으로 갚는 방법도 있거든. 너 같으면 돈 잘 벌 수 있을 텐데.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생 윤별이가 뒤에 서 있어서 강하게 나갈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일주일. 이미 석 달을 기다렸는데 다음에 또 빈손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박기춘이 사라진 후 유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조롱당하고 병원에서는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협박당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의 그 30분이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던 노인, 바로 태경전자의 유성우 회장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치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학생은 찾아봤나? 학생이요? 나를 도와준 학생 말이야.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서실장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상황에서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꼭 찾아라.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야. 유성우 회장은 78년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날 횡단보도에 그 소녀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인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그 학생의 교복을 확인했고 해당 고등학교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성우 회장은 직접 그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유나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죠. 선생님이 그날 저를 도와준 학생인가요? 유나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아니 회장님께서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서둘러 가던가요? 시험이 있어서 지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성우 회장은 유나의 답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후에도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감이었거든요. 이걸 받아주세요. 유성우 회장은 유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에는 태경전자 회장 유성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장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정말로 회장님이 위급해 보여서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다니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유나는 명함을 받았지만 정말로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받은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성우 회장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교장실을 나가며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의 이런 호의까지 거절하다니. 아직 때묻지 않은 저 마음이 너무 대견스럽다. 생명의 은인인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겠다. 유성우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 소녀의 인생 전체를 설계해주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본인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네 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어 성적 보정 공지였어요. 유나 학생의 경우 타인 구조 행위로 인한 지각이었으며 평소 출석률과 모범적 행동을 감안하여 성적을 보정 처리합니다. 유나의 국어 성적이 38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기뻐했지만 유나는 이상했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나요? 지각해서 시험 못 본 건데 점수를 올려준다는 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에서 복을 주는 거야. 하지만 유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며칠 전 만났던 그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서랍에서 그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태경전자 회장 유성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유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복지사 선생님이 유나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나야, 너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 청소년 자립인재 프로그램이라고 태경전자에서 새로 만든 사회공헌 사업이야. 태경전자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받은 명함에 그 회사였거든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야.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해.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저 말고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유나야,
내가 바로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학생이야. 성적도 우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 복지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유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어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유성호 회장이 유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프로그램 지원이 시작되자 유나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엄마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유나야, 정말 내가 복덩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안았습니다. 동생 윤별이도 좋아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별아,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변화는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문혜경 간호사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역시 좋은 약을 쓰시니까 달라지시는구나. 유나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약인데 갑자기 좋은 약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엄마가 편애하시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성적 때문에 면박을 주던 선생님이 이제는 격려를 해주었거든요. 유나야,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선정된 걸 보니까 정말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보람이 있구나. 같은 시각 태경전자 본사에서는 유성호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사팀의 보고를 통해 유나 학생 집에 사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김전무 유나 학생 가족을 괴롭히는 사채업자가 있다고 했지. 네, 박기춘이라는 자입니다. 유나 학생 아버지의 빚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호 회장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전체를 건드리는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태경 캐피탈 쪽에 연락해서 그자를 철저히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조심해. 절대 유나 학생이 우리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하면 안 돼. 유성호 회장은 유나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이 우연한 기회이자 유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또다시 그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태경전자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상하게도 그 명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유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경전자에서 고졸 공채 모집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유나는 태경전자의 웅장한 본사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몇 년 전 받았던 명함의 그 회사에 정말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나 지원자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면접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유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는데 자신이 합격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 유성호 회장이 미리 설계해둔 일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유나는 인사팀에서 특별한 안내를 받았어요. 유나 씨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야간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드릴게요. 정말요? 그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유나 씨처럼 성장 가능성이 큰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것도 유성호 회장이 유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입사부터 야간 대학 진학, 그리고 앞으로의 직무 이동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입사 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 관리 업무였는데 유나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거든요. 몇 개월 후 유나는 업무 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고객 불만 접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유나의 아이디어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 시스템은 곧 전국 지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와, 유나, 너 정말 대단하다. 신입사원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유나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냥 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나가 모르는 곳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기춘 사채업자의 완전한 제거였어요. 태경 캐피탈의 추심팀이 박기춘을 불러들였습니다.
박기춘 씨,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채권 중에 불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뭔 소리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증거는 다 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폭행 협박, 심지어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암시까지. 이걸로 고발하면 최소 3년은 들어가겠네요. 박기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대하게 처리해드릴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조건이 뭔데요? 유나 가족과 관련된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업계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기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나 가족을 괴롭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박기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면서 유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야간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업무 능력도 날로 향상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에게 승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나 씨, 본사 고객서비스 본부로 발령 나셨어요. 최연소 실무 담당자 발령입니다. 정말요? 제가 그런 자리를 맡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나 씨의 능력은 이미 회사 전체가 인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유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회사에서 임직원 건강검진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외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파견을 나와 검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검진 당일 유나는 직원들의 검진 진행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진소 중 한 곳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님, 어디 가세요? 한 간호사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검진 도구를 내려놓고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문혜경 간호사였습니다. 문혜경은 유나를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가난한 소녀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서 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급한 일이 생겨서. 문혜경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유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아프신가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시는데.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자 문혜경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 죄송합니다. 문혜경은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검진소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지? 갑자기 왜 저러실까? 유나는 문혜경을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조용히 다른 간호사를 불러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문혜경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오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예전에 병원에서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큰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 나는 그 회사에 일당직으로 파견 나간 거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쳐왔어. 정말 창피해서. 그때는 그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러 간 거야.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 후로 문혜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편 학교 시절 유나를 괴롭히던 장채원의 언니도 태경전자에 입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유나와 같은 부서에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장서원은 유나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만 유나는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유나의 모습에 장서원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생 장채원이 예전에 유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성호 회장이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나 담당자, 오늘 회장님께서 우리 부서도 둘러보신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긴장했어요. 몇 년 전 명함을 받았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유성호 회장이 부서에 들어왔을 때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학생.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네, 덕분에 좋은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성호 회장은 마음속으로 뿌듯해했지만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이제는 내가 도움받는 입장이군요.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있다니 우리 회사가 든든합니다. 그 순간 유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아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후배들을 도와주고 동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는 조용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윤아 선배,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해봐요.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선배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냥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윤아의 이런 모습은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거든요. 유성호 회장은 멀리서 이런 윤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김전무 윤아 직원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훌륭합니다, 회장님. 실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좋아서 모든 직원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 이유가 있으시나요? 유성호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 친구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몇 년 전에 나를 구해줬거든. 그렇다면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저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게 좋아.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잖아. 유성호 회장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기쁨이었어요. 윤아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이 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정말 잘 살게 됐네. 동생 윤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말했어요. 별아,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해. 그래도 누나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엄마도 당뇨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윤아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또다시 그 낡은 명함을 꺼내봤어요. 이제는 모서리가 더해지고 색깔도 바랬지만 윤아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명함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나? 윤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연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유성호 회장의 퇴임식이었어요. 태경전자 창립 이후 가장 큰 성장을 이끈 전설적인 경영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였어요. 윤아도 그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성호 회장이 연단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사람을 도왔습니다. 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윤아 직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아에게 쏠렸습니다. 윤아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 친구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태경전자의 뿌리입니다. 진정한 인재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아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아 직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윤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어요. 고마웠습니다, 윤아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제서야 윤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성적 보정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입사 승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윤아 씨, 이 모든 기회를 정말로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건 당신입니다. 저는 단지 문만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퇴임식이 끝난 후 윤아는 조용한 곳에서 가방 속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 모든 것이 설계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성호 회장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살린 것은 윤아 자신이었거든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 문을 열어주셨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나 자신이고. 윤아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유나 인생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출근길, 유나는 예전에 유성호 회장을 구했던 그 횡단보도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처럼 누군가의 이유가 되고 싶어요. 이제 유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성호 회장이 유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나도 누군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 뒤로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서는 그 낡은 명함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말이에요. 작은 선행이 만드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명함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